네,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첫 번째 코너는 김태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히면서 이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인 이 교육 불공정 혁파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요,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고요. 이 퇴장할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미리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국민, 공정, 개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로 보면은 네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정 기자. 자, 먼저요.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또 연설할 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비교적 차분히 연설을 듣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자 말도 안 된다,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이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안 얘기가 나올 때는 손으로 X자 표시를 보이거나 귀를 손으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직후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일어나서 그대로 나가버렸고요. 문 대통령은 그런 의원들을 뒤따라가서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은 출입문 앞에서 문 대통령을 기다린 뒤에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좀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교적 냉랭한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다는 전언입니다. 예. 예산안 내용이니까요.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할 때는 잘 경청을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경제 문제, 또 고용 문제, 여러 가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X자를 긋거나 야유가 있었다. 그리고 퇴장할 때 대통령이 먼저 나갔지만 그 자유한국당이 나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뒤쫓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서 악수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 알겠습니다. 뭐 예상은 했던 모습이긴 해요. 그렇죠?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난번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응이 조금은 나섰죠. 그때는 검은 상복 입고 플래카드도 들고, 그렇죠. 군조기 같은 이런 명패도 달고 해서 좀 그때는 살벌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모습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모습 아니냐. 그래서 저는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과거에 2015년 10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가서 연설할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4 용지 크기로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명패 자리에다 다 놨어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연설하고 듣는 야당 의원들하고 거의 따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대통령이 말을 야당들이 좀 청년 취업률이 12년 만에 최고다. 공수처 설치 문제라든지 야당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태도는 참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발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여야가 대화를 하고 현직 대통령도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청 간행이라는 말인데 남이 말이하면 듣고 남이 부탁하면 기꺼이 행하라는 언청 간행이라는 말도 좀 상대방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게 좀 아쉽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분은 조경태 의원이었어요. 예. 2015년에 조경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할 때는 그때 A4 용지로 국정교과서 반대 명패 그걸 안 붙였어요. 예. 유일하게. 예. 근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유일하게 또 기립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서 참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할 때 또 민주당에 속해 있을 당시에 또 혼자 유일하게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그래서 당에서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과거 3번까지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는 이제 이게 파란색 넥타이를 맸죠. 이제 초심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4번째 연설할 때는 그 색깔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서 과거에 시정연설할 당시에는 이 푸른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당시에 이 취임식 당시에 맸던 넥타이로 초심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시정연설과 달리 이 초록색, 검정색, 흰색의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서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이제 뭐 넥타이 색깔까지도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김태일 기자, 오늘 전체적인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이 공수처법 처리를 관련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이 공수처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이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국정농단 사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준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오늘 이제 시정연설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33번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라는 단어를 29번을 언급했고 다음이 이제 공정이란 단어를 27번을 언급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공수처법 처리를 포함해서 이 공정사회로의 개혁을 강조한 그런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은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특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설의 앞건은 공수처 보책이었다며 조국 국면을 공수처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조급증이 이를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속뜻은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조국 수사를 뺏어오겠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서까지 생뚱맞게 공수처법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임박하니 많이 초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이견을 넘어 왜곡되고 터무니없는 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할 사안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며 이 공수처의 접점을 찾는 것이 20대 마지막 국회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좀 밝혔고요. 야당은 공수처법 반대를 사실상 천명한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쉽게 풀려나갈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뭐 국회 시정연설 전에 왜 국회의장실에서 같이 이제 여야 대표들 모여서 같이 차 한잔 마시잖아요.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환담 자리에서 환담에서 이제 국회의장단하고 여야 이제 5당 대표가 모여서 한 15분 정도 환담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외교 관련해서 얘기를 하던 도중에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부스 꺼낸 겁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특별하게 하신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국 장관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할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서도 법원 개혁에 관한 법들이 좀 교류가 되어 있죠.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 황교안 대표 얘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별말 없이 이제 고개만 끄덕이다가 갑자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원 개혁 관련해서 이제 화제를 좀 돌리는 모습이었고, 이 환담이 끝나고 이제 나갈 때도 이 주승용 부의장이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들어주시면 대통령의 면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역시나 발 없이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렇게 환담이 끝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대표 황교안 대표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웠을까요?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근데 국회 시정연설 본 내용 중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잘 듣겠다, 스스로 먼저 듣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일단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오늘 시정연설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 환담 자리라는 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런저런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시정연설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 보니까요, 이 대목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